하는 꼴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남북 간의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만들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북한을 해방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 공작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덩치가 커서요. 정치 공작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수준이 높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럼 북한 해방시키는 걸 길밖에 없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 문재인이죠. 그래서 속내를 다 드러내줬기 때문에. 자, 이러한 4대 혹은 5대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 길로 갈 거라고요, 이게. 상황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게 좀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쟤들 참 처량하죠. 이 종북, 친북, 뭐 혹은 뭐 햇볕, 과격 햇볕 논자들. 지난 토요일 날 자주 독립 선언 대회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뭐 여기저기 시위 나간 거 합치면은 지난 토요일도 한 6,000명, 7,000명 저희는 자기 돈 들여서 시위했는데 여기 불과 한 500명, 8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자주 독립 선언 대회래. 그러니까 지금 자주 독립이 아닌 거죠. 그럼 지금은 이 주장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지금은 미제의 식민지 상태란 소리죠. 영정을 들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영정 들어있잖아요. 영정을 들었는데 이 영정을 보면 존 볼턴 영정, 주한미군 영정, 한미동맹 영정, 대북제재 영정, 매티슨 미국 국방장관 영정. 이런 영정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면 환영. 이런 박스 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미국 앞으로 유학 갈 생각인지 전부 얼굴에 허영 가면은 왜 뒤집어 쓰고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얼굴에 허영 가면 뒤집어 쓰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정도 해갖고 무슨 반미 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쪽팔리게 하질 마시든지 하려면 좀 대차게 제대로 붙어보든지 한 1, 2만 명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날 토요일 날 행태를 보면 그 수준을 보면 아, 이제 깡통진보도 완전히 이제 맛이 갔구나. 혹은 북한을 옹호하려는 세력의 그 대중동원력도 이제 맛이 완전히 갔구나. 혹은 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반미적 입장의 그런 정치 입장을 가진 세력들도 이제 맛이 완전히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혹은 누구 만나서 야, 거기 북한 말이야. 그거 대량 학살 사교 체제야. 거기 무너뜨리고 김정은부터 해서 그 지배 계급들 전부 체포해서 국제특별재판법정에 세워야 돼. 이런 소리 하면 완전히 극우 또라이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대량 학살 사교 체제라는 도덕적 판단을 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꾸로 무도덕의 개념이 되는 거죠. 아무 판단 안 하면. 그 다음에 친북, 종북 해서 북한을 역성 들면 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완전히 이게 그 정신이 이렇게 파괴돼서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저희 이선본에서 하는 우남위키, UNAM, unam.wiki 혹은 unamwiki.org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사전 형식을 빌은 고발 저널리즘 사이트거든요. 여기 표제어 중에 극우 낙인 찍기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기 표제어 중에 극우 낙인 찍기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 표제어 아래는 이때까지 극우 발언을 한 모든 발언 내용을 다 링크를 걸어놔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달에 극우 내용이 뭐가 있냐. 하태경 씨 축하해요. 여기 하태경 씨 저기 이름 거론됐네. 한국당 보수대통합 태극기 부대 이란선 쌍둥이 일배하고도 해라. 뭐 그거야 극우 내용 없는데. 전원책에 감사하다. 보수 극우 대통합이 명확히 드러났다. 아니 무슨 뭐 벨도 뭐 원칙도 없는 한국당 정도가 무슨 극우야. 그러니까 극우 낙인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정도원이가 나와서는 정도원 당신 저기 뭐야 그 전에 저기 새누리 국회의원 하지 않았나? MB 때부터. 전원책이 날릴 것 같은 대상 친박과 극우 인사들부터 날려라. 그러니까 극우를 막 휘둘러는 거 낙인을 겁대가리 없이. 이거 나중에 다 고발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다 모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나미키 가입하셔서 이런 거 표제 발견하면 계속 올려주세요. 자료를 링크로 해서. JTBC의 유튜브 JTBC에 보면 유튜브 점령한 극우 채널 가짜뉴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도 극우 채널에 가짜뉴스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어디에 극우가 있냐고. 어디에 민족 지상주의 폭력 제일주의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저 항상 인류 보편의 가치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극우 딱지를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극우 낙인을. 저 JTBC 저기 그 홍석현 회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연세가 되셔갖고 이제 좀 많이 저기 이게 그 총기가 많이 간 건지 어떻게 이런 개무식한 낙인 찍기를 하냐고요. 국민일보. 드루킹 김동원과 극우 농객 변희재가 나란히 법정 갔다. 내 변희재 동지랑 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서로 비판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이지만 변희재 동지가 무슨 극우 농객이에요? 변희재 동지가 언제 민족 제일주의, 폭력 제일주의, 지상주의 주장했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장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 스탠스를 취하면 쟤들은 이쪽 보고 극우 낙인을 찍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나중에 모아서 다 고발할 거예요, 좋은 시로 오면. 그래서 더 모아두는 거예요, 이거. 김성태, 태극기 세력은 극우 보수. 9월 11일 날 한 거예요. 김성태 씨, 당신 원내대표면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돼? 국회의원 뺏지 않아 차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 이거 다 모아두고 있거든. 돈 얼마나 벌었길래 이걸 다 깽판 물으려 그래? 말 좀 가려서요, 당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낙인을 지들 마음대로 휘둘러요. 극우가 뭔지도. 극우는요, 나치가 극우고요, 일제 천황주의가 극우고요. 오히려 저기 조선민족 제일주의 내세우면서 군국주의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김일성주의가 극우예요. 종북이 극우예요. 민족과 폭력, 민족과 군사 침략 이 두 개를 내세워야 극우라고요. 이게 어디에다 함부로 극우를 들이대 이 인간들이. 어쨌거나 당신들 용어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저거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안 돼. 저거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지배계급을 국제특별법정에 세워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원리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당신들은 극우라 그러지.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극우의 조건이지. 오케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나 극우예요. 백문 극우예요. 만약에 그걸 극우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당신들 낙인 찍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극우를 먼저 정의를 하라고. 남한테 그런 무시무시한 낙인 찍기 전에. 당신들 정의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 해방을 얘기하고 북한 지배집단을 특별법정에 세울 것을 얘기하는 게 극우다. 오케이? 그럼 나 극우야. 그렇게 따지면 유엔 결의를 한 모든 나라가 극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 인권 백서를 만든 유엔 인권위원회가 극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 발언을 한 작년 이맘때 트럼프의 국회 현설은 극우예요.
어디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극우라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인류가 극우냐? 인류가 극우란 소리 아니에요? 문명이 극우고. 지가 그 문명에서 제일 좋은 밥 먹고 제일 잘들 지내면서 쌍꽃들이죠.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미중전쟁 벌이고 있고 그 미중전쟁의 핵심, 죄송합니다, 안고 핵심 중심부가 북한 해방이에요. 북한 해방시켜버리면 미중전쟁의 완전히 차원이 더 높아지고 중국에 아주 결정적 타격 가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미국이 미중전쟁 벌이고 있고 지금 북한 해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군사 평정의, 결국은 군사 평정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북한 군 복무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죠, 아마. 엄청나게 군사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개 처형장에 가서 사람 총 맞아서 죄수가 수인이 가슴에서 붉은 피 퍽 튀어나오면서 죽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 머리를 완전히 눌러갖고 트라우마로 꽉 눌러서 머리를 세뇌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군사화돼 있고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든 군이 중심이 돼서 평정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빗장을 열어줘서 들어갔던, 혹은 김정은을 잡아 죽이고 김영철이가 빗장을 열어줘서 들어갔던, 혹은 아무도 빗장 열어줄 놈이 없어갖고 그냥 생짜배기로 두들겨 부시고 들어갔던 간에 군에 의한 평정 접수는 기본 공통 분모예요. 그러면 미중전쟁 진행되고 북한의 평정 접수 해방은 기본 공통 분모다 이거예요. 기본 출발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 북한 해방이 되면 정치 쓰나미가 오죠. 당연히. 휴전선 아래에서. 대한민국 정치요? 이거 다 뒤집어지죠. 태극기 물결이요? 이번 토요일 날 대한문 나오세요. 지금은 뭐 3천, 5천, 만 이렇게 되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짓눌려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 두려움을 파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두려움을 파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 그 두려움 파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 그 두려움 파는 거 아니에요. 깡통진보가 그 두려움을 팔고 있잖아요.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평양이 없어졌어. 미군이 접수 평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문재인의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연설하는 모습,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구역질 난다고 느낀다고요. 보통 사람들도. 저것도 무슨 생쇼하고 있냐. 경제나 좀 제대로 하지. 저거 나라는 말아먹었고. 이렇게 나와요. 문재인 지지 기반의 70, 80%가 그날로 날아가요. 이거. 그럼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100만 명 튀어나오고 200만 명 튀어나와요. 서울 시내가 완전히 뒤덮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태극기로. 이게 그런 상황 가는 거예요. 이거. 자, 거기까지는 가는 게 명확해요. 제 눈에는.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극우 낙인 찍기에서도 봤지만 대한민국의 정신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제대로 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없어. 자한당도 제대로 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야당 중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읽는 책, 초등학교 책, 뭐 중학교 책, 고등학교 책, EBS 교재, EBS 논술 교재, EBS 무슨 국어 교재, 뭐 역사 교재 전부 다 세뇌 홍수예요. 세뇌 홍수. 이걸 인지 오류에서요. availability cascade라 그래요. 저는 이걸 세뇌 홍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눈 뜨면 보는 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실 일이 얼마나 바쁜데 백모의 세뇌 탈출을 보고 계시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백모 세뇌 탈출 바깥에서 딱 일반 텔레비 보고 일반 뉴스 보고 하면 이게 돌 것 같잖아요. 전부 세뇌 홍수인데 전부 거짓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이게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백모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대학의 정치사상 공부한 사람들이 백모보다 훨씬 더 깊은 균형 잡힌 심오한 시각을 가지고 일을 풀어줬어야 되고 대학의 현대사, 현대세계사, 현대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이 백모보다 훨씬 더 깊게 지금 상황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그런 대학 교수들이 대한민국 대학에 한둘이냐고. 수십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은. 없잖아 근데. 그 얘기 뭐냐. 전부 세뇌 홍수로 밀려가고 있다는 얘기야. 전부. 모든 게. 남들이 그 소리 하니까 자기도 그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웬만한 사람 붙잡고 이런 성향 아닌데 자유민주 성향에 맹렬하지 않은데 붙잡고서 아니 지금 평양 붕괴로 가는 겁니다. 이거 미중전쟁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쓰나미 옵니다. 그리고 저 대량학살 사교체제 이제 완전히 개작살 나는 거고 거기에 비유 맞췄던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제 전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무슨 개생 도라이 같은 놈이 다 있네. 저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세뇌 홍수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그러면 이 어질러졌던 거, 그 애들 초등학생 코올리게 애들이 보는 책부터 걔들이 보는 교과서, 걔들이 보는 동화책, 걔들이 보는 그 배우는 거 이거 전부 다 거기까지 뒤집어서 다 까뒤집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양이 붕괴하는 그날 이후 최소한 30년 동안 펼쳐져야 될 정신의 전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갈 수 있는 자유시민의 네트워크가 짜야 돼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으려고 지금 마음 먹는데 혹은 치매 오기 전까지 혹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오기 전까지. 저는 정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자리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평양이 붕괴하고 정치 쓰나미가 오고 대한민국 정치가 격변을 겪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10년, 30년에 걸쳐서 북한 해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0년쯤 지나면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태와 생활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올라온다고요. 그 과정, 그 한 30년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 바뀌는가를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2,500만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동적인 그 축복의 물결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신의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체념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적은 체념과 절망이고요. 그럼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해서 정신이 정말 바뀔 수 있겠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업그레이드 될까? 그 백모가 무슨 자유민주 시민의 무슨 정신적 각성과 네트워크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니야? 이게 일종의 체념이거든요. 우리 체념이 우리 제1번 넘버원 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파고 들어온다고요. 쟤들의 세뇌가 깡통진보가 저질러놨던 그 어마무시한 독극물성 그 세뇌 홍수 컨텐츠가 저희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저희의 적입니다. 이 두 개를 적으로 삼아서 저희가 30년을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날 이후에도. 한번 30년 싸워보시죠. 저 30이면 이제 나이가 90이니까 저는 아마 30년까지는 못 싸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액티브한 그런 기여는 건강이 허락하면 한 15년. 근데 그쯤 되면 이제
흐름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 다음엔 다른 분들이 또 하시겠죠. 세상과 인생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니체의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체념과 절망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그 체념과 절망을 니체는 중력 귀신, 중력 악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Spirit of Gravity. 중력이 작용하면 끌려 내려가잖아요. 블랙홀 속으로. 사람의 정신이 쪼그라들고 기운이 쪼그라들고 기세가 쪼그라들고 희망이 쪼그라들고 비전이 쪼그라들잖아요.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체념이라고 절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의역을 하면 이런 시가 됩니다. 우리는 분노에 취해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웃음으로 죽인다. 오라 너 체념이여 절망이여 이제 너를 웃음으로 죽인다. 담담하게 웃고 대담하게 각오하고 집요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운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